안녕 여러분. 네, 자 오늘 이제 뽀개기 4탄을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안녕. 보니까 아이디를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개념 강의 때 본 아이디도 일부 있고, 자, 뽀개기 처음 보는 아이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마 뽀개기 4탄을 기다리다가, 수업을 듣게 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개념 잡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념 부분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이제 유형 부분을 조금 배웠다면, 사실은 이제 뽀개기 수업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제가 뽀개기 수업은 중등 심화에서 고등 과정에 연계되는 내용으로 사실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쓰이는 아이디어적인 부분은 또 많이 녹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렵게 느끼는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자세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제가 수업을 할 테니까 혹시라도 어떤 선생님의 어떤 반복론적인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자막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밖에서 구경하고 있네. 안녕. 네, 꼬맹이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가 6주간의 수업을 합니다. 12월 우리가 말일까지 해가지고 6번의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숙제가 대략 한 7에서 8문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은 복습을 하셔야 아무래도 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 80% 이상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말 또는 주중 초에 빠르게 복습을 해주셔서 그 우리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쭉 릴레이식으로 올려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서로가 같이 독려하면서 우리가 복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22명 정도 들어와 있네. 그쵸? 네. 조금 방송이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나? 지연되고 있나 보다. 그치? 네. 그래서 조금은 아마 저번 주까지만 해도 딱 한 4초 정도 딜레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긴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가지수를 세는 게 바로 경우의 수인데, 자, 경우의 수가 맨 앞단원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합이라는 걸 배웠을 때 어떤 친구들은 순열과 조합, 이런 C, P라는 어떤 문자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 되게 치중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거는 공식을 좋아하고 공식을 대입하면 쉽게 풀리니까 자꾸 그 공식화된 문자를 자꾸 사용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합이라는 거는 문제가 왜 우리가 공식이 그렇게 없음에도 어렵냐면 사실 문제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수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뭐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근해 공식 뭐 이렇게 분석하는 툴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쭉 하고 범위 내에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따지면 되지만 조합이란 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크게 방향을 잡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처음에 이 눈을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 그러려면 그 첫 단어를 배우는 게 바로 경우의 수야. 그럼 경우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눈을 익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C, P 뭐 또는 H 이런 어떤 테크니션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관찰하고 싶은 게 뭐 2의 배수다. 주사위 눈 속에 2의 배수.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사건은 2라는 눈과 4라는 눈과 6이라는 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찰 대상에서 보이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건이란 거는 이렇게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경우를 보는 게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자,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배우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분류의 쓰임은 뭐야? 세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 뿐이지, 이거에 막 맹신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계산이 되니까 그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의 법칙이야. 가지수를 세는데 그 가지수를 더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하나를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운팅하고 가지수 세고 또 이렇게 카운팅하고 가지수 세고 그거를 더한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게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2의 배수 또는 3의 약수인 가지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그럼 우리는 하나만 관찰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세면 되니까 굳이 합의 법칙이라는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을 두 개를 관찰하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2의 배수와 바로 3의 약수라는 거를 두 개를 관찰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가지수, 여기에 해당되는 가지수를 우리가 더해야 될 거냐 이런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이니까 그러면 2의 배수하고 3의 약수라는 거는 자 주사를 한 번 던졌어. 그치? 그러면 그 눈은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얘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딱 결정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와 얘가 그 하나의 실험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딱 하나로만 결정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더하기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2의 배수에는 2, 4, 6이라는 경우가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3의 약수라는 거는 2라고 3이라는 경우가 관찰이 되니까 우리는 이거나 이거를 다 보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걸 하나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경우랑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경우로 관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결국에는 더해서 하나의 가지수로 보게 된다. 그래서 합의 법칙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었어. 경우를 나눴어요. 뭐라겠냐면 뭔 말인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거지. 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두 가지를 관찰하는데 얘에서 발생되는 눈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눈이 겹치는 게 없었어. 그치? 그런데 만일 여기가 3의 약수가 아니라 3의 배수로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쵸? 여기 2의 배수에 2, 4, 6이 가능하고 3의 배수에 우리가 3하고 6이 가능하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같은 거라는 거지. 예.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경우로 관찰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중복이 되니까 이런 거는 각각의 경우에서 셌지만 중복이 발생되니까 빼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빼주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셀 경우는 저와 같이 계산을 하자. 그냥 통으로 본다 그러면은 굳이 이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통으로 보기보다는 나눠가지고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중복이 발생될 거를 예상을 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이해되셨으면 이 손가락 개수만큼 숫자 쓰시면 돼요, 앞으로. 알겠죠? 왜냐하면 이래야 여러분이 나하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553 좋아요. 네, 좋아. 네. 훨씬 더 모르는 아이디가 많네. 검증미 이 친구들은 봤던 거고, 떠윤이, 네, 우스터. 이 친구들은 좀 본 친구들이고, 네, 안 보이는 아이디도 많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으로 갑니다. 자, 고배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 사건 두 개 A, B가 관찰이 되는데, 바로 A마다 B의 경우, 그러면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네, 경로의 가지수일 때 제일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A라는 섬이 있고 네, B라는 섬이 있는데 그 다음에 C라는 섬을 갈 건데 A와 B 사이에는 우리가 항로가 이렇게 세 가지의 항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는 항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가의 노선, 나의 노선, 다의 노선,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는 뭐 1번 노선, 2번 노선이다. 그럼 우리는 A라는 섬에서 C라는 섬을 가게 될 건데 B라는 섬을 거쳐서 C를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노선의 개수다. 그러면은 가라는 노선을 통해 B까지 갔다가 B에서 C를 갈 때 어떻게 돼요? 그쵸? 1번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2번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또 나라는 노선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1번 노선도 2번 노선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다라는 노선을 선택해도 그 다음에 1번 노선, 2번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합의 법칙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더하게 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뭘 배웠어? 바로 여러분이 구구단 하듯이 2를 3번 더한 거는 결국 뭐처럼 된다? 2 곱하기 3 또는 우리가 3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덧셈을 조금 더 축약해서 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더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다음에 오는 것도 두 가지, 예담도 두 가지, 예담도 두 가지니까 굳이 이렇게 더하지 말고 한 번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씩 온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수를 셀 때 덧셈 말고 곱으로 해서 빠르게 계산을 하자. 이런 게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냥 가지수 세는 건데 결론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합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곱으로 가져가는 상황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큰 경우수를 세는데 편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괜히 그 문제집에서는 이걸 합의 법칙 써야지 곱의 법칙 써야 되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유형화? 자꾸 유형화 작업을 하려다 보면은 여러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게 곱의 법칙인지 합의 법칙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유형화처럼 보려고 하지 말고 아, 이게 이제 몇 번 여기 어머니 문제를 풀면서 경험하게 되면 아 이런 거는 합으로 가는 게 되게 편한 거구나. 이건 곱으로 가져가는 게 편한 거구나.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덧셈, 곱셈을 해오면서 그 과정들이 왜 곱셈으로 바뀌었는가를 이해해 보시면 네, 똑같아요. 과정이. 네. 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크게 보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지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문장 표현에서 이게 이런 표현은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인 거지 이런 거는 곱의 법칙인 거지 라는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뉘앙스를 느끼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느껴봅시다. 자, 1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사건 중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것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관찰되는 경우 중에 짝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2, 4, 6, 8, 10. 그래서 몇 가지? 네, 5가지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소수. 소수는 뭐가 있을까? 그치? 2가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야? 5가 있을 거고, 7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가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그럼 3의 배수에는 3, 6, 9 해서 우리가 3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의 약수. 자, 1도 10의 약수, 2도 10의 약수, 3, 4 안 되고, 그 다음에 5, 6, 7, 8, 9 안 되고, 10 해서 우리가 4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7 미만의 수. 그러니까 1, 2, 3, 4, 5, 6 해서 6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많은 경우는 5번. 바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쭉 한번 해보는 거고. 자. 뭐 크게 어려움이 그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2번 갑니다. 조금 방송 시간이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조금 말이 빨라. 혹시 말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지수가 문구점에서 6,000원짜리 필통을 사려고 합니다. 자, 6,000원짜리 필통을 사는 대상이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지수가 500원짜리 동전을 6개. 그치? 자, 500원짜리 동전을 내가 몇 개 갖고 있냐면 지수가 6개를 갖고 있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네, 1,000원짜리 지폐를 6장 갖고 있어요. 1,000원짜리를 6장 갖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 지폐를 1장을 갖고 있대. 자, 그럴 때 필통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렇죠? 자, 개념 잡기 했던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거 나올 때, 그렇죠? 지불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지. 바로 뭐냐면 지불 방법의 가지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있죠. 네.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그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불하는 돈은 똑같아도 형태가 다르면 다르게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원짜리 4장으로 2,000원을 만든 것과 1,000원짜리 2장으로 만드는 경우는 지불 방법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고. 그쵸. 다르게 보는 거죠. 방법 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다르니까 방법이 다르게 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불 금액에서 보면은 얘는 금액만 보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지불 방법에 가지고 쓴 건지 아니면 금액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다행히도 이 문제는 뭐야? 그렇지. 지불 방법의 가지수다. 우리가 지불 방법의 가지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면 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전을 만들어야 되냐면 6,000원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그죠? 3 종류가 있네. 자, 그럼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항상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경우의 수를 세울 때 기준이 꼭 하나일 필요가 없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처럼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세울지 얘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경우의 수를 셀 건데 통으로 하나씩 막 세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나도 모르게 어떤 경우를 건너뛰거나 놓치는 경우가 생겨. 그럼 사실은 우리가 조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내가 놓치는 거를 생각지 못할 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 그치? 그럼 그런 경우를 없애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차츰차츰 나눠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전부 다 서칭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조합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점수에서의 감점이 없어.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런 점에서 이 셋 중에 하나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눌 건데 그러면 그 기준을 대상으로 할 때 누구로 선정을 할 거냐? 그때는 항상 뭐냐?
우리가 뭐야? 세는 거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실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경우가 적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을수록 뭐야? 중간에 내가 놓칠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를 작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조합 문제를 접근할 때부터 이러한 처음 설계가 잘 돼 있어야 실수가 없어. 그래야 점수에서도 잘 딸 수가 있다고. 네, 제가 보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조합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이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애들한테 이 노하우만 계속 꾸준히 하잖아. 성적이 무조건 오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5,000원짜리 기준으로 먼저 가자. 그러면 이제 5,000원짜리를 미리 하나를 썼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를 맞추면 돼? 1,000원을 맞추면 되니까 1,000원을 맞추는 방법은 1,000원 한 장을 쓰거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500원짜리 2개를 쓰거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가지가 있겠네.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5,000원짜리를 안 쓰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으로 전부 다 뭐를 맞춰야 돼? 1,000원짜리를 맞춰야 돼. 그럼 당연히 누구 기준으로? 1,000원짜리 기준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1,000원짜리 6장만 쓴 경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1,000원짜리 5장에다가 500원짜리 몇 장? 2개 쓰는 경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규칙이 보이지. 왜냐하면 1,000원짜리 하나를 줄 때마다 500원이 2개씩 더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500원이 몇 개까지밖에 없어? 6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아이고 경우가 이렇게 끊기더라는 거를 금방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4가지가 나오더라. 예.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경우는 반드시 기준을 세워서 하나씩 쭉 내림차순 정리나 오름차순 정리로 쭉 해가셔야 케이스가 빠지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막 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한 명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네. 네. 그래서 원래 1단원이 설명할 게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니까 제가 조합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3번. 서로 다른 두 자리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0장.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 뭐라고 했냐면 두 자리 자연수. 그죠? 예, 애들은 딱 이것만 보고 이제 조심해서 뭐 1에서 90을 보는 경우도 있어. 야, 그런 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너무 건성으로 읽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자, 두 자리 자연수 90장. 그 말은 10에서 얼마까지? 99까지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자, 한 장을 뽑을 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또는이니까 당연히 4의 배수가 되는 부분하고 5의 배수가 되는 부분을 관찰할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것들은 여기 카테고리에도 속하고 여기 카테고리에 속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4의 배수 카테고리, 그 다음에 5의 배수 카테고리 이렇게 보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중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그렇죠? 그거 뭐가 되는 거야? 20의 배수. 맞죠? 네. 20의 배수는 우리가 겹치는 거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빼주자. 네. 그렇지.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떠윤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4의 배수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12 이상의 4의 배수가 제일 작은 게 뭐야? 12가 되겠네. 그쵸? 12. 그러면 얘는 얼마야? 4 곱하기 3. 그럼 그때부터 쭉 가서 얼마까지? 90 근처의 4의 배수. 100 근처. 바로 96이네. 그쵸? 4 곱하기 24. 그러면 우리는 4 곱하기 3부터 4 곱하기 24까지니까 몇 가지다? 3부터 24까지니까 22개.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의 배수. 5의 배수를 볼까요?
5의 배수는 뭐야? 그치, 10부터니까. 자, 5 곱하기 2부터 쭉 가서 100 근처에 5의 배수 95. 그치? 그러면은 5 곱하기 19. 그러면 우리는 5 곱하기 2부터 5 곱하기 19까지니까 2에서 19까지. 그래서 얼마? 18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그치.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 바로 그게 누구니? 바로 20의 배수인 20, 40, 60, 80, 이 네 개는 여기에 다 속하니까 우리는 빼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22 더하기 18에서 4를 뺀, 그치? 네, 그래서 36가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너무 개념을 오래 설명했나? 시간이 엄청 갔다. 그치?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더라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그지? 자, 제가 이제 저번 교재랑 좀 바꿔서 이걸 넣었는데, 네. 어떤 문제집에서 이제 개념 부분에 있길래 갖다 썼는데, 제가 이제 어제 풀이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레벨 2에 있어야 되는 문제였구나. 네. 그렇게 됐어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그림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를 길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런 문구가 이제 말이 어려워요. 같은 길을 두 번 지날 수 없다고 할 때, 그쵸? 그러니까 같은 길을 두 번 지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갔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길을 가고 오고로 쓸 수 없다는 거야.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거쳐서 다시 A로 온대요. 그러니까 A에서 어떻게든 B까지 갔다가 다시 A로 오게 된다.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거나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돌아올 때는 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쪽이면 계속 가야지 갔다가 왔다가 가고 이런 식은 없다는 거야. 예. 그 말을 조금 국어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경우를 보니까 딱 여기서 나뉘잖아, 이렇게. 그치? 예. 어떻게 보면 2라는 지점에서 나눠버려. 그치? 나눠져가지고 A에서 E까지 가고 B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온다고. 그치? 그러면 이제 갈 때 C를 거쳐 갈 거냐? 또는 D를 거쳐 갈 거냐? 근데 자세히 보시면 D라는 거는 딱 경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는 것만 하든지 오는 것만 하든지만 할 수 있고 C라는 거는 두 개가 있으니까 갈 때도 갈 수도 있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 자, 먼저 우선은 알파벳 순으로 C로 먼저 갔다 합시다. 그럼 간 다음에 E 갔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E에서 이제 B를 돌아서 다시 E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 뭐야? 그치? C에서 E의 길은 3개니까 오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C를 거쳐서 다시 A로 올 수도 있고요. 다시 이제 A에서 C를 거쳐서 E를 갔지만 돌아올 때는 누구를 거쳐서 돌아오자. 그치? D를 거쳐서 우리가 A로 올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출발 자체를 C로 가지 말고 D로 갔다가 E로 가고 다시 이제 B를 거쳐서 E를 온 다음에 네, 올 때는 D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C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사이사이의 길의 선택을 가자 이거지.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얘랑은 뭐 할 수 있냐면 그대로 뒤집을 수 있는 거 보여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정반대야. 그러면 반대가 된다는 거는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제가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 대칭. 어차피 이거는 얘와 얘는 순서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합니다. 대칭. 그치?
대칭이 되니까 우리는 뭐 하냐? 굳이 두 개를 다 셀 필요가 없이 하나만 세서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를 하면 돼. 바로 이런 것도 곱의 법칙이 하나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2 처리를 하자. 굳이 얘를 따로 다시 더 구할 필요가 없다. 네. 대칭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A에서 어차피 이거 올 때 각각의 사이의 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곱의 법칙. 그러니까 얘 따로 보고 얘 따로 보는 합의 법칙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한꺼번에 결정이 돼야 하나의 길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바로 이런 게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에서 2를 갈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C에서 2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처음에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 그다음 올 때도 이 길을 선택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에서 B 갈 때는 그렇지. 처음 선택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럼 내가 이렇게 갔으면 오는 건 뭐야? 자동 결정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자동 결정이 돼 버린다. 그다음에 이제 2에서 C 갈 때는 뭐가 됩니까? 이미 왔던 길 쓰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얘랑 다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갈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정해지겠죠. 네. 한 가지로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는 2, 3 곱하기 이렇게 돼 가지고 총 24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 얘도 똑같은 식으로 구한다 그러면 2 곱하기 3 똑같죠? 네. 여기도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갈 때 뒤로 간다 이거죠. 뒤로. 네, 뒤로 가는 거는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야? 네, 24가 되더라. 근데 마침 다 24가지가 돼버렸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24 더하기, 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바로 72가지. 이렇게 됩니다.